손흥민이 빠진 메디슨의 미스터리한 플레이는 팬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웸블리 스타디움의 불빛 아래 메디슨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린에서의 움직임은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영국의 매체와 축구 애호가들은 그의 미적 활약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그는 잉글랜드가 호주를 1-0으로 물리친 그날의 경기에서 주요 화제가 되었다. 이 밤, 잉글랜드는 4-2-3-1의 전술을 선택했고, 많은 팬들의 눈은 리그에서 빛나는 토트넘의 별, 제임스 메디슨에게 쏠렸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클럽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기에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런 활약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메디슨이 다소 낯선 포지션에서 활약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팬들의 기대치는 이번 경기로 더욱 높아졌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전 경기의 반성을 살려 메디슨을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 그의 클럽에서의 활약을 국가대표팀에서도 기대했다. 메디슨의 플레이가 손흥민의 결핍 속에서 불안정하게 느껴진 것은 누구의 눈에도 또렷이 보였다. 영국의 축구 현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팬들의 모습이 빈번했으며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풋볼 매거진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로테이션 전략과 메디슨의 포지션에 주목하며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임스 메디슨의 역할이 클럽에서의 그것과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플레이는 무언가 빠져있는 듯했다. 특히 전반 6분 30초에 그가 중앙에서 고립되어 뒤로 공을 되돌릴 때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전술적 접근에 대한 논란은 잉글랜드 대표팀의 오랜 고질병처럼 보였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에 대한 비판은 그가 선수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고 전술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의 심오한 복잡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전술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제라드, 램파드, 루니와 같은 스타들을 중심으로 한 잉글랜드 대표팀도 세계적인 대회에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다. 따라서 잉글랜드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반 19분경, 잉글랜드는 호주에게 경기 내내 격렬한 접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디슨은 공을 왼쪽에서 받아 전방을 향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호주 수비의 벽에 막혀 백패스를 선택했습니다. 두 선수는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메디슨의 결정에 관중들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경기 동안 계속되며 메디슨은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전방으로 밀려갔습니다. 전반 23분경, 잭 그릴리시가 빈 공간으로 돌진 중인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메디슨은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로 진입했지만 앞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없었습니다. 메디슨은 결국 오른발로 가마차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현장 중계 카메라는 포스테코글루를 관중석에서 관찰하며 메디슨의 플레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메디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방에서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디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풀백과 윙어들이 빈 공간을 활용하여 찬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속팀에서의 활약과 국가대표팀에서의 활약 사이의 차이가 물리적인 전술과 선수의 기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각 팀의 선수 구성은 다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의 역할과 플레이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감독이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최근의 성적 부진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진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원팀 정신의 부재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잉글랜드 대표팀의 부진의 근본적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영국 선수들은 자국 리그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과 경쟁 의식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램파드와 제라드와 같은 스타 선수들이 같은 팀에서 공존하지 못한 이유는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스타로 빛나며 서로가 라이벌 의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벌 의식이 대표팀에서도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대스타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려한 플레이와 골을 넣기 위한 이기적인 플레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팀의 화합과 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살림꾼 같은 팀원은 대표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빛날 수 있었지만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그런 팀원이 부재하며 팀의 구심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팀 정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잉글랜드 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1위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팀의 주장으로 임명하며 팀의 정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스게이트와 같이 단순히 선수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특별한 능력과 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국 축구 레전드들은 손흥민이 다른 과거의 스트라이커와는 다르게 전방에서 열심히 움직이며 팀을 위해 압박하고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을 열광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는 원톱 스트라이커임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리더십과 원톱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은 토트넘을 원팀으로 묶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며 팀 동료들이 그를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지도 아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잉글랜드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의 비교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 내에서 후배들과 소통하며 팀의 일부로서 행동합니다. 그는 감독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강인과 같이 팀의 이익을 위해 포지션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내국인 감독 아래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역량과 접근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많은 팬들이 클린즈만 감독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